저희 감사합니다. 저희 7월 1일에 개봉해서 이제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또 저희 클로즈업 주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또 우리 배우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자 아이에서 이수환 역할 맡은 박소희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뮤비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자 아이에서 수련과 제인 역할을 맡은 배우 유나입니다. 즐거운 대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영화 이야기들을 우리 모더레이터님 오시면 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 전까지 조금 두 분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사실 두 분 조금 오랜만에 뵙는데 방학들 어떻게 보낸지 좀 궁금해요. 유나 배우부터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촬영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취미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런 활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취미는 어떤 취미? 운동하는 거에 요즘 좀 빠져서 러닝 같은 것도 도전해보고 약간 복싱 이런 것도 도전해보고 하면서 운동에 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혹시 소희 배우도 운동을 요즘 하고 있나요? 막 다른 스포츠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집에서 재밌게 뭐 노래나 틀어두고 해보고 싶었던 운동 같은 거 찾아서 좀 해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었어요? 방학이 되게 짧긴 했는데 그냥 촬영하면서 보냈어요. 혹시 촬영 무슨 촬영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셔도 돼요? 말해도 돼요? 안 되나 봐요. 그러면 어쨌든 두 분의 또 여러분들 차기작을 또 기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은요? 감독님도 감독님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이런 진행이 너무 오랜만인지라 이렇게 해라. 오셨네요. 이 와중에 또 모델링 해주셔서 우리 진명훈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두희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늦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첫 뮤비를 같이 했었는데 이렇게 마지막 뮤비도 함께하게 돼서 세 분도 너무 영광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아마 첫날 와 계셨던 분들이 저희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살짝 그렇죠. 약간 방학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방학의 시작과 끝이 같이 하는 느낌으로 2026년 여름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정 감독님, 네. 이제 베테랑이 되셨죠? 아니 아무래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질문들을 해주실지 몰라가지고 아직 초보입니다. 네, 이 여름을 지내면서 어떤 마음들을 좀 차곡차곡 쌓으셨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밤에 열린다를 개봉했던 게 2019년이고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멀다면 먼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랜만에 극장에서 관객분들을 만나는 일이 되게 또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각자 해주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다 진짜 극장에서 관객 만나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이구나. 이거를 이번 여름에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서 시작해서 지방 지역 극장들 계속 도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관객들 만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관객이 있으세요? 예상하지 못했던 관객을 만났다거나?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희가 초반에 이제 지역에 갔을 때 부산을 가고 그다음에 광주를 갔었는데 거기에 젊은 관객분들도 조금 계셨지만 한 5, 60대 정도 되는 관객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것이 좀 인상이 깊었어요. 그 연령대의 관객분들이 영화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기억에 남나요? 영화를 자기가 어떻게 봤는지 이야기도 해주셨고 예를 들면은
그 광주에 있는 한 어떻게 보면 노년의 중년 여성분께서 이것이 뭔가 세대의 이야기인 것 같고 아이들이 뭔가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이런 이야기 같다. 그것이 이제 맞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영화를 또 확장해서 깊게 읽어주신 게 또 맞아가지고 그런 게 좀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거를 다들 좋아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네, 그 힘들을 잘 간직하셨다가 다음 작품 하실 때도 또 꺼내서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소희 배우님과 윤아 배우님은 제가 2달 전쯤에 처음 뵀었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계속 크시는 것 같아요. 옆에 딱 앉으면서 나도 성장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자라나고 있다는 게 또 보이는데 두 분의 여름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그림자를 봤다는 이야기들도 전해 들으셨을 것 같고 또 초반에 감독님이랑 같이 했던 취비 통해서 그때 직접 만나면서 느꼈던 소회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유나 배우님 어떠세요? 제 동네, 제가 사는 동네에서 GV를 감사하게도 할 수 있는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친구들이 많이 와줬었는데 그때 GV가 되게 많이 웃고 약간 제 본명이 전소연인데 전소연과 유나의 반반 섞인 저의 모습이 나와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소연과 유나 둘 다 공교롭게도 아이돌이네요. 그쵸? 네. 소희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가족들께서 이제 뭐 이 영화 작품을 같이 보러 갔었었는데 그때 고모랑 고모부가 영화가 너무 좋았다면서 감상평이랑 이런 것들을 쭉 적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이었던 것 같고 또 이런 작품에 출연하고 이렇게 또 GV를 계속 했다는 게 너무 즐겁고 또 신기했던 것 같아요. GV를 또 많이 안 해봐서 이번 기회에 또 많은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걸 쌓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요즘은 또 작품들이 개봉하고 나면 1주년, 뭐 5주년, 10주년 행사를 챙기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특히 그림자에는 5주년, 10주년 이때쯤에 두 분이 얼마나 또 다른 모습의 배우님이 되계실지 궁금해서 꼭 감독님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네,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근데 왠지 감독님 계속 똑같을 것 같긴 해요. 80살이 돼도 똑같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영화를 여러 번 보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오늘 원래 극장에서 영화를 보려고 하다가 시간을 잘못 체크해놔가지고 영화를 못 봤는데 그저께 한번 다시 가지고 있던 클립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너무 달라요. 처음 들어갈 때의 감정도 너무 다르고 끝날 때의 감정도 좀 달라서 되게 이상한 영화다. 난 이 영화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볼 때마다 왜 나는 다른 영화의 어떤 부분들을 만나게 될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저랑 좀 비슷하게 느끼는 관객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간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따라가냐에 따라서 영화가 너무 다르게 보이거든요. 저한테는 그 변곡점이 되는 장면이 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 둘 중 누구한테 포커스를 두느냐 어떤 부분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느끼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먼저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둘이 만나는 장면 그리고 유나 배우가 잠깐 기거하고 있는 그 집에서의 씬들은 어떻게 구성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서 제인의 어떤 시점도 담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영화를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고 가는 사람은 수환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인이를 발견하는 그 지점에서는 최대한 수환 중심으로 좀 이 장면을 그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인이랑 캐릭터가 워낙에 매력적이어서 아마 또 제인이를 따라간 관객분들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그렇게 구성했는가라고 하면은 네, 어떤 막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 타이밍에 이제 여기서 딱 만나게 해야지라기보다는 수환이가 이제 일어나고
그 새 집을 간 다음에 이제 거의 사실 바로 만나게 하고 싶었고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이 수환이를 금옥은 이 수환이를 옛집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지만은 사실은 그 새 집으로 갔을 때 오히려 제인을 더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수환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되게 보호받으면서 자랐는데 금옥 혹은 뭐 희권 이 거대한 옛집에서 보호받으면서 자랐는데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어떤 여자아이는 어떤 또 삶을 살고 있나, 걔는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나를 그 다음에 따라가서 보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구성을 했습니다. 그 지금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품 이야기에서 따라가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이 작품 제목에서도 그렇듯이 그 따라가다란 말이 너무 어울리는 영화인 것 같아요. 사실상 관객이 이 영화 안에 들어와서 이 영화를 막 해집기는 어려운 구조거든요. 이 영화가 주는 것들을 좀 잘 따라가다가 방향을 찾아야지 읽어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두 배우님이 처음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 어려운 부분 없으셨을지, 좀 길을 잃게 만드는 순간들은 있지 않으셨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읽으셨는지 이번에 소희 배우님부터 여쭤볼까요? 먼저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제인이가 언니랑 똑 닮았다는 게 그냥 그저 우연일 줄 알았는데 이게 처음 읽었을 때는 언니를 닮은 그림자가 들어가서 언니를 잠시 닮았다는 게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또 읽고 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 생각이 들어서 되게 또 색다른 점을 찾은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또 제인이가 수환이 얼굴을 원래 닮았다던 게 되게 생각지 못한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수련이 언니가를 잠시 닮았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처음에는 되게 헷갈렸는데, 저는 그래도 그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읽으실 때 이렇게 좀 그림을 떠올리면서 읽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약간 조금 이해가 바로 안 되는 부분에서 좀 멈췄다가 다시 읽는 편이에요? 저는 일단 다 떠올리면서 읽기는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읽기도 하고, 그리고 좀 많이 몰입을 하는 편이라서 이걸 읽으면서 같이 엄청 많이 울고 웃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리딩 하는 것처럼도 읽을 때도 있어요? 혼자 읽을 때도? 저는 맨날 그냥 방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서 말하면서 읽어요. 가끔씩 행동도 하기도 하고, 이제 전 잘 몰랐는데 가끔씩 엄마 옆에 있을 때는 뭔가 집중이 잘 안 되는 느낌이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좀 행동으로도 말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왠지 그 영화 속에 수환이의 방 안에 있는 모습과 또 겹쳐지는 순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유나 배우님 어떠셨어요? 저는 원래 시나리오를 읽을 때 막 이것저것 머리에 그림 같은 장면이 그려지면서 읽는 편인데, 이번 이 그림자 아이라는 시나리오는 더 그랬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뭔가 동화책을 읽어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제인이가 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읽었던 작품들, 뭐 드라마 작품들과 이 작품 읽었을 때 조금 달랐던 것도 있었어요? 그냥 너무 어려운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고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이 되게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 장면을 이렇게 그려나가셨는지가 궁금하다. 여기 이 부분은 감독님의 설명을 듣고 싶다. 이런 식으로 되게 저한테는 흥미를 막
돋구어주는 그런 시나리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독님과 만나서 제일 처음 했던 질문 혹시 기억하세요? 그림자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 같은데 맞을까요?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감독님 기억하세요? 제 유나 배우님이 저한테 어떤 걸 가장 처음에 물어보셨는지는 그건 또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제가 어떤 걸 처음 물어봤는지는 기억나요. 그건 뭐였어요? 중반부터 얼굴이 유나 배우님의 얼굴이 아닌 얼굴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괜찮냐 이런 질문 좀 초반에 드렸던 것 같아요. 소희 배우님과 처음 나눴던 이야기도 기억하세요 그러면? 소희 배우님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나리오 수정고 뭔가 촬영고가 이렇게 나오기도 좀 전에 만나돼가지고 막 시나리오 이야기를 만나서 막 시나리오 이야기로 먼저 딱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요새 어떤 거 하시면서 노시냐 이런 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소희 배우 뭐하고 노셨었는지. 롤러브레이드. 네, 롤러스케이트 타던 거. 그러면은 두 분 요새는 뭐하고 노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소희 배우 요새는 뭐하고 노세요? 요즘에는 그냥 밤이나 이럴 때 시간 날 때 다시 책이나 드라마를 좀 보고 있어요. 유나 배우님요? 저는 일단 학교 가는 날에는 방과 후에 친구들과 시간을 좀 보내다가 집에 와서 저도 뭐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또 러닝도 하고 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굉장히 두 분 다 차분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 이문정 감독님 뭐하고 노시나요? 저는 요새 좀 게임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뭔가 노는 법을 어느 순간 좀 까먹어가지고 유튜브나 그냥 이제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뭐 이러면서 좀 머리를 좀 식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유은정 감독의 책도 출간이 됐습니다. 불행소원이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 유은정 감독의 작품들을 보셨던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좀 독립영화 씬에서는 특이한 좀 개성이 강한 필모그래피를 구축하고 있는 감독이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림자에도 그렇고 전작했던 바람이 열린다도 그렇고 단편들도 그렇고 대놓고 이게 장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감독님이 장르 영화에 대한 오랜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아날로그한 호러와 되게 빈티지한 판타지에 대한 그런 감수성들이 계속 좀 한국 영화 안에, 한국 독립 영화 안에 시도하려는 흐름들이 있다고 느껴지고 사실 그림자에도 독립 영화라는 자장 안에서 하기 어려운 시도들을 되게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를테면 두 분 중에서 동화처럼 읽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나 엔딩이나 이런 부분들도 동화라는 것에서 차용된 부분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를테면 좀 영화인데도 넘겨서 보는 동화책 같은 느낌을 주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산도 많이 드는 일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품을 완성할 때 감독님이 꼭 하고 싶었으나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꽤 많은 시간 동안 이 작품에서 이야기를 해오셨습니다는 지금 느끼기에 좀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제약의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저뿐만 아니라 어느 감독님이든 아쉬운 부분들은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적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영화가 2024년 영화진흥위원회에 이제 독립영화 제작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한 심사위원이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잘 찍고 싶은 씬, 그러니까 가장 자신이 생각할 때 중요하고 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씬을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시나리오상 이제 시간의 층이라고 해서 수환이가 그림자를 마지막에 이제 안고 떨어질 때 그 시간, 그러니까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이제 그목의 두 번째 아이 휘하를 묻을 때로 갔다가 점점 이 집의 땅에 옛날로 이렇게 들어가는 씬이 있어요. 그 씬을 잘 찍고 싶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LED 월에서 그 장면을 찍게 되면서 어떤 것들이 약간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생겼고 그것들이 좀 더 잘 표현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얘기해 주신 것도 드는 것 같아요. 혹시 다음 작품에서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이 이번 작품에 인해서 생겨난 게 있나요? VFX는 정말 어려운데 제가 한 모더레이터님이 밤에 문열린다 때도 그 VFX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하신 거는 그걸 까먹으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까먹었다기보다는 제가 이상하게 자꾸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배운 걸로 어떤 걸 한다면 조금 다음번에는 귀여운 크리처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귀여운 크리처가 유은정 등의 영화에 등장한다는 여러분들 큰 기대를 갖고 지켜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배우님께도 감독님한테 드렸던 질문과 같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작품을 했던 경험이 다음 작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새로운 것들을 주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리나 배우님 어떠세요? 그림자를 통해 경험했던 것들로 더 나아갈 수 있겠다 생각한 지점들 있으실까요? 먼저 지금 딱 생각을 하면은 감독님하고 장면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게 딱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어떤 의견이 생겨서 대본에 싹 정리해서 드리면 그 모든 뭐 질문이든 의견이든 간에 되게 정성스러운 답변으로 해주셔서 앞으로도 감독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캐릭터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소희랑 촬영하면서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서로 둘 다 작품에 대한 애정과 이 작품을 내가 꼭 잘 해내고 싶다 라는 이런 열정이 딱 맞는 게 느껴졌을 때 저는 되게 엄청 벅참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상대 배우하고 같이 장난도 치고 대본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고 싶습니다. 두 분이 너무 사이좋게 현장에서도 장난도 치고 이렇게 GV 같은 데 나와서 너무 다정한 모습을 저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지금 제 자리에서 두 분의 얼굴이 너무 잘 보이거든요. 여러분 부러우시겠지만 근데 느껴지는 게 10년 뒤에 좀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관객분들 아실지도 몰라요. 유리가면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 작품의 주인공으로 둘을 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너무너무 굉장한 연기에 불꽃이 튀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 그 작품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VFX도 있어야 되고 네, 한번 네. 잘 간직하고 있다가 한번 또 두 배우님 같은 그 안으로 초대해 주시면 또 너무 네. 귀여울 것 같아요. 네. 소희 배우님은 어떠세요? 그림자가 나한테 남겨서 더 할 수 있게 해준 그런 감정들을 준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때는 미처 다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 뭔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수환이처럼 되게 다양한 감정선을 가지고 끌어가는 그런 친구를 다시 또 맡아보고 싶고 또 이 작품을 촬영함으로써 되게 처음에는 촬영 중에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감독님 앞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했었는데 뭔가 뒤로 갈수록 더 수환이에 대해서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래서 그래도 막바지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각성을 해서 수환이로서 되게 잘 촬영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작품에서도 지금과 같이 그때 촬영했던 것과 같이 감독님이랑도 많이 소통하고 또 캐릭터
캐릭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가면서 그 아이가 되어가려고 더 노력하는 자세를 계속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멋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유나 배우님과 소희 배우님 카페에 가서 감독과 미팅하거나 이럴 때 갑자기 뭐 시키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음료를 시켜서 드시는지, 케이크를 시킨다면 어떤 케이크를 시키시는지. 유나 배우님부터 최애 주문 메뉴가 뭔가요? 저는 딸기 라떼인 것 같습니다. 딸기 라떼 정말 좋아하고요. 만약에 케이크를 시킨다면 치즈 케이크를 지금 되게 신중하게 고민했는데 후보가 있었나봐요. 치즈케이크 말고. 치즈 케이크랑 초코 케이크 중에 전 치즈 케이크. 네, 소희 배우님은 저는 보통 카페에 가면은 그날 따라서 음료는 좀 바뀌고 친구들이랑 막 가거나 하면 거기 아이스크림이나 뭔가 그런 되게 달달한 것도 먹기도 하는데 보통 그냥 밖에 나갔을 때는 가끔씩 깔끔하게 먹고 싶을 때나 그때 차 그냥 캐모마일 시원하게 이렇게 그냥 먹는 것 같고 감독님이랑 만났을 때 케이크를 무슨 샤인머스켓이랑 초코 무슨 빵? 아, 네. 그거 먹었었어요. 자, 그렇다면 유은정 감독님 포장마차 가서 뭐 시키시는지. 포장마차. 생각나는 메뉴가 포장마차를 간지 10년 넘은 것 같은데. 정말요? 네. 한번 모시고 갈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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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나 그 카페에서 만났을 때 소희 배우님이 저한테 이제 간식을 자기가 준비한 걸 먹으라고 주시려고 하는데 그 칸 이렇게 다 정리된 플라스틱 통에서 이렇게 간식을 다 정리해 두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셔서 진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뭐 고르셨어요? 약과를 골랐던 것 같아요. 작은 약간 미니 약과가 있어서. 왜 소희 배우님 그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거죠?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아마도 뭐 제가 짐작하건대 이 작품이 세 분한테 결코 쉬운 순간들만을 가지고 완성된 작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되게 감독님한테의 어려움 그리고 두 배우님이 헤쳐나갈 지점들이 되게 오래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잘 살아나서 다음 작품 하실 때 좋은 양분으로 쓰실 거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그리고 꼭 세 분의 만남이 한 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네.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도 관객분들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감독님이 그 배우님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 물어봐 주시고 또 두 배우님께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이쪽 끝에서 어떻게 올라갈게요. 제일 끝에 드리겠습니다. 예, 첫 집이부터 이번 집이까지 발언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처음에 수연이와 선이가 이어지는 것 보고 실종이지 상황인가 싶었어요. 그때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저희가 수연처럼 생각하게 되고 친구처럼 대한 것 보고 마음이 짠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중간에 남자가 나타나서 재미가 수연이 두고 가면 격분해가지고 화분으로 때리고 그 후에 아버지가 너만 살려고 보자고 수연이를 이어지게 만드는데 이후 수원이 엄마가 삽을 파는 등을 가지고 할아버지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마치 DNA 스캅처럼 물려받았는가 그 장면이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가지고 왜 이런 연출을 하게 됐는지 좀 알려줬으면 합니다. 근데 읽어주신 게 맞는 게 금옥이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수환이도 내가 수환이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말 네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수환을 살려면 그 두 번째 아이를 죽여야 된다. 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금옥 개인보다는 일종의 명령을 받은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엄마로서 이제 행동한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좀 담게 그렸습니다. 네, 관객분이 되게 빠르게 영화 내용을 정리해 주셔서 되게 무서웠어요. 되게 무서운 영화 같았어요. 또 다른 너무 많은데요. 이쪽에 두 번째 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먼저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윤아 배우가 전참시에 출연했을 당시에 이제 의자에 앉아서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실제 영화에서는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촬영했던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하고 오늘이 마지막 GV라는 소식을 이제 감독님 스토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림자아이 덕에 정말 행복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 윤아 배우님이 전참시에 출연하셨을 때 저희 크랜크 날이었고 이제 그 마지막 씬을 찍는 날이어서 그 장면을 사실 저희 좀 열심히 찍었는데 그게 원래 뭐였냐면 이제 제인이가 그 얼굴이 바뀌고 나서 이제 수환의 집에서 뛰어나왔잖아요. 근데 수환이 그러고 나서 이제 금옥이랑 집에 가는 것까지는 있었는데 그럼 제인이는 어떻게 됐는가였어요. 그래서 제인이는 이제 사실은 그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헬퍼 집으로 갈 수도 없고 해서 이제 그 공원 같은 데서 그 얼굴이 바뀐 게 아니라 어떤 두려움 같은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얼굴이 바뀐 건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뭔가 지켜보는 건 아닌가? 나한테 뭔가 오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약간 불안해하는 장면이었고 그래서 또 다시 카톡방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좀 나를 좀 한 번 더 좀 재워줄 사람을 좀 구해야 되나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영화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 제인이가 때렸던 헬퍼가 죽지 않고 얘 찾고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얘 수배한다고 그러니까 이 발견하면 나한테 신고하라 이런 걸 제인이가 발견하면서 안 되겠다 옛날 할머니랑 살던 비닐하우스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중간 장면이었고요. 원래 그 수환이가 그 문에서 자기한테 내려오는 그 얼굴이 바뀌는 이상한 제인의 형상을 보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럼 금옥이 와가지고 수환아 왜 그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옥이 사실은 윤서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다 하고 그 다음 장면이었어요. 원래 편집으로는. 근데 이제 윤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금옥의 감정을 받아서 좀 넘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인의 장면은 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이쪽 사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뭔가 배우님들이랑 감독님들 첫인상이 다들 너무 착하셔가지고 되게 현장 촬영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비하인드를 좀 듣고 싶긴 한데 지금 감독님은 뭔가 성인 배우들이랑 많이 촬영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역 배우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완전 아역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뭔가 소희 배우님이랑 윤아 배우님이랑 촬영하면서 그래도 이 부분들은 이제 되게 성인 배우들이랑 촬영했을 때보다 좀 더 뭔가 좋았다거나 편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하게 되고 그리고 소희 배우님이랑 윤아 배우님도 뭔가 지난 작품들이 남자 감독님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 여성 감독님이랑 이제 보통 여자 배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약간 이런 촬영했을 때 뭔가 그런 장점들이나 좋았던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이렇게 밝게 하려고 해도 어딘가 모르게 자꾸 가라앉는 그런 한번 해보세요. 좀 밝게 한 번만 해보세요. 진짜 너무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옥타브 조절을 한 번만. 네. 안녕하세요, 유은정이요. 한 번만. 안녕하세요 유은정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가라앉는 인물이라서 또 시나리오도 되게 어떻게 보면 무거워지는 지점이 있었는데 소희 배우님이 연기해주신 수환과 사실 윤아 배우님이 연기해주신 제인이 시나리오보다 더 풍부하고 밝아요. 밝고 활기차고 수환이도 소희 배우님 해주는 훨씬 더 감정이 풍부하게 이제 나오셨고요. 네, 그런 면이 저 일단 같이 작업해서 너무 좋았고 저의 어떤 가라앉음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배우님들이셨고 사실은 말씀한 대로 아역 배우님들이지만 이제 저보다 촬영 작업 경험이 많은 또 선배님들이시기도 해서 사실은 뭐 제가 막 아역 배우님들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는 없었는데 좋았던 점은 어떻게 보면 성인 배우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친해지는데 더 장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성인 배우님들은 약간 저를 어쨌든 연출자로서 저의 말을 100% 신뢰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또 성인 배우님들은 또 자기들의 이제 생각대로 좀 연기하시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되게 많은 감독을 만나면서 항상 감독의 말이 옳지는 않다라는 걸 또 잘 알고 계시니까 약간 경계하고 좀 이렇게
지켜보시는 점이 있는데 두 분도 물론 되게 베테랑이지만 되게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시고 되게 마음을 열고 작업을 해주셨던 것이 그 성인 배우님들과 작업할 때 또 느끼지 못했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유은정 감독님 음성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진짜 그 심야 괴담회 같은 거 팟캐스트로 해주시면 정말 너무 무섭고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혹시 그 본인의 목소리를 가지고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저 괴담 낭독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근데 낮에 촬영해도 밤에 녹음한 것처럼 들릴 것 같다고. 그래서 첫 번째 영화 제목이 밤의 문이 열린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꼭 어떤 감독님의 목소리가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걸 또 만나보면 좋을 거고 두 분 여성 감독님과의 작업 어떠셨는지도 궁금해하셨는데 소희 배우님 어떠셨어요? 근데 막 무조건 남성 감독분이 막 더 많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여성 감독분이 더 많이 또 작업 안 해봤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일단 되게 많은 감독님들을 만났는데 남성 감독님들도 많이 만나고 여성 감독님들도 원래 많이 만났어서 딱히 뭔가 차별점이라던가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뭔가 이 촬영장에서의 특별한 장점이 아직 다른 촬영장에서는 이렇게 뭐 아침 먹을 때부터 저녁 먹을 때까지 같이 엄청 오래 동고동락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첫 촬영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촬영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촬영을 했었다 보니까 좀 더 그래서 촬영장이 더 익숙해지고 스태프분들이랑 뭐 감독님이랑 다 같이 너무 친해져서 거의 친구처럼 지내고 너무 편했던 게 이번에도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애칭 같은 것도 만들어서 보곤 했어요? 네, 의상 팀장님인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별명만 기억이 나는데 조대리 저희가 학 공장을 만들었거든요. 다이소에서 학 접는 거 1000개 그걸 사가지고 다 같이 접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사장님이 되고 막 언니도 같이 막 사장님 되고 하다가 그 언니를 이제 대리로 승진을 시켜줘서 조대리라고 불렀습니다. 유은정 감독님을 부르는 특별한 애칭은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아니 감독님 이름이 너무 예뻐서 그냥 유은정 감독님 불렀어요. 알겠습니다. 유나 배우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 감독님들도 많이 뵙고 여자 감독님들도 많이 뵀었던 것 같은데 이번 촬영장에서는 좀 특히 까르르 하는 웃음소리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순간에 그렇게 계속 웃음이 터지던가요? 왜냐면 영화의 이야기 자체는 무거워서 이게 전환이 돼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특히 유나 배우님의 제인이는 거의 웃는 순간이 없는 역할인데 이게 바로바로 되나요? 어떤 순간에서 딱 웃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그냥 소희랑 저는 지나가는 낙엽만 봐도 웃고 뭐 저기 개미만 봐도 웃고 뭐 마이크에 장난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항상 이게 우리 작품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보는데 생각보다 더 무섭네 이래서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어쨌든 행복한 기억들이 훨씬 많고 갈 때마다의 즐거운 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다 만들어진 이야기는 또 그것과 더 대비돼서 슬프고 무섭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배우님께서는 또 다른 관객분 저쪽에 손을 계속 들어주셨는데 이쪽에 안경 쓰신 분한테 마이크 한번 드릴게요. 이쪽 세. 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그림자 아이가 처음에 오디션을 진행할 때
소희 배우님하고 유나 배우님이 캐스팅이 되긴 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배우분들을 아마도 보셨을 텐데 그 배우분들은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봤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혹시 배우를 지망하고 있어요? 아, 그건 아닌데 옛날부터 소희 배우님을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연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많이 그런 부분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소희 배우님 좋아하셨는데 한마디 하세요. 마이크도 잡으셨는데 왜 유현정 선배한테 물어보세요. 소희 배우님도 한마디 하고. 많이 집에서 응원하고 있고 그리고 저랑 친한 친구하고 또 언니들이 있는데 소희 언니 배우님하고 같은 학교라고 그래서 근황도 많이 듣고 있고 좀 내적 친밀감을 많이 느끼고 있으셔가지고 혹시 같은 학교라고요? 그 사랑이 언니 사랑이 선배 알아요. 채음 아세요? 네? 채음이 또 좀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아무튼 소희 언니를 많이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이 나랑도 친해 이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저희가 그 오디션을 사실은 임수정 선배님이 그 본인 자체가 장학년 오디션으로 처음 이제 배우 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오디션을 보자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일단 그럼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배우님들한테 이제 먼저 시나리오를 들려보고 그 다음에 그 배우님들이 거절하시면 그럼 그때부터 오디션을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사실은 첫 번째로 수환 역할로 드렸던 배우님이었고 또 첫 번째로 수련지인으로 드렸던 배우님이 수락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좀 오디션을 안 보고 바로 프리프로덕션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연기를 가장 많이 보고 두 번째로는 처음에 배우님이 오셔서 준비해 주신 연기가 내가 생각한 게 아니더라도 내가 요렇게 한번 해봐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거 요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 작품들 보면 여성 두 명이 주인공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요새 이렇게 얼굴 합이라고 하죠. 되게 재밌는데 두 배우님도 마찬가지고 전작인 반문열에서 전소희 한혜인 배우님도 묘하게 닮아있고 묘하게 다른 얼굴이거든요. 어쨌든 그 페어 캐스팅을 할 때 그런 이미지 같은 부분들도 당연히 시각적 작업이니까 신경 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별히 선호하는 그런 페어링이 있나요? 따로 없고 그냥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이제 캐릭터는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다? 요 정도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은 실제로 만나기 전에 그리고 있었던 그 수환과 제이는 어떤 이미지들이었나요? 수환이는 근데 약간 좀 과거에 수환이가 또 단발머리로 나오잖아요. 그 자체가 좀 활달한 친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이 주련이가 딱 사라지면서부터 뭔가 성격이 확 갑자기 바뀌는 캐릭터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마 저희가 머리 길이 얘기를 초반에 나누긴 했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가발로 저희가 해본 게 있었고 그리고 제이는 제가 뭔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유나 배우님이랑 같이 하면서 약간 좀 희미해졌어요. 좀 더 제 생각에는 더 우리가 그냥 교실에서 뭔가 쟤 되게 노는 애, 약간 좀 학교 잘 안 나오는 애 이런 어떤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당찬 이미지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좀 사이드에 손 들어주신 분들께 마이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유나 배우님한테 질문했는데 보통 배우님 맡으신 역이 약간 좀 파트너나 유계은하 같은 것도 없고 좀 약간 좀 에어론 같은 그런 캐릭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시나리오 선택하는 기준이 있으신 건지 궁금하고 좀 한 번쯤 좀 한없이 밝은 철없는 그런
역할도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런 역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한없이 밝은 되게 철없는 그런 아이도 제 안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마음 너무너무 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는 일단 제가 얼마나 몰입되는지 그리고 제가 저한테 제안하는 그 캐릭터에 얼마나 애정이 가는지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소희 배우님은 지금 관객분 얘기해 주신 한없이 밝은 철없는 캐릭터 어떠세요? 연기해보고 싶으세요? 네, 진짜 평소 일상에서 제가 나올 것 같아서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 한없이 밝을 수는 있는데 이미 철이 들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집에서는 좀 철이 많이 들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엄마나 이런 가족들 앞에서는 아직 엄마가 초딩이라고 부르는 그런 성격이 나옵니다. 한없이 밝고 철없는. 네, 한번 꼭 보고 싶네요. 네. 또 다른 관객분들 제일 앞에 흔들어주실 분한테 마이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소희 배우님하고 연합을 한 말씀을 드릴게요. 소희 배우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첫 장편 주연에 가까운 영화를 맡으셨는데 기존의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몰입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윤아 배우님은 이제 뭐 드라마, 영화도 있지만 연극도 하셨었어요. 근데 그 모든 분류를 통틀어서 각각의 배역을 맡으실 때 어떻게 다르게 한다던가 이런 거기에 좀 더 몰입을 하시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혹시 질문이 주연을 처음 어떻게 보면 맡으신 건데 기존에는 약간 주연이라도 분량이 짧았었고 조연의 그거를 좀 맡아 오르신 주연이 되신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기존에 했던 것보다 확실히 분량이 좀 더 많았던 거는 사실이니까 좀 더 많이 촬영해야 되고 오래 이 촬영장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저는 솔직히 내심 좀 기뻤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 차근차근 생각해 나가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진짜 그 책임감이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여기서 좀 더 많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소희 배우님 몇 년 차시죠? 몇 년 차죠? 7살 때 시작을 하긴 했는데 몇 년 차인가요? 8년 차인가요?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윤아 배우님. 저는 연극이든 뭐 영화나 드라마든 간에 항상 제가 표현할 그 캐릭터에 1순위로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영화나 드라마는 좀 끊겨서 어제는 뭐 어떤 큰 사건이 있기 전을 연기하고 또 오늘은 큰 사건이 있는 후를 연기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인 경우가 있는데 연극은 처음부터 그 서사를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거다 보니까 또 그런 차이점에서 좀 더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두 배우님들의 어떤 무대든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하고 지켜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희 배우님이 무대에서 연기하시는 모습도 너무 궁금하고 또 윤아 배우님이 정말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기다리는 일만 찬찬히 잘 기다리는 일만 저희는 잘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이 장화홍련 이야기를 또 하셨고 그리고 이 영화를 언급할 때 장화홍련이라는 작품 아마 이수정 배우님이 출연하는 것 때문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언급이 꽤 많은데 제가 제일 최근에 며칠 전에 다시 이 작품 봤을 때 떠오른 거는 너무 의외로 사바하라는 영화였어요. 어떤 죽음에 대한 부분들 때문인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그림자 아이의 차분함 속에 저 깔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묻혀있는 죽음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화가
좀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작품에도 아주 걸출한 10대 때의 이재인 배우의 역할이 또 충분히 겹쳐지는 측면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감독님들이 딱 이때에 담을 수 있는 얼굴들을 스크린에 너무 행복하게 박제해 준 것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감독님께 두 배우님께 드리고 용감한 도전을 했던 작품이라는 것만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자 아이가 독립영화 씬 안에서 한국 영화 안에서 장르를 그리고 캐스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넓혔다는 부분들이 이 뒤에 나올 작품들에 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이 그 마지막 주비라고 언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리퀘스트가 있으면 계속 상영은 이어지고 주비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림자이 사랑했던 것들 오래 기억해 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불러주시면은 이 세 분이 달려와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날이 빨리 오지 않더라도 아마 소희 배우님, 윤아 배우님이 곧 여러 다른 작품에서 또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분한테 아까 그 관객분께서 집에서 응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집 밖에 나와서 응원해 주시고 많은 사랑과 응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의 인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자리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구부터 하면 좋을까요? 뭐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뭐 장기자랑 같은 걸 준비해 왔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시면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뭐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소희 배우님이 뭔가 있으신가 봐요. 아니 진짜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 진짜요? 네, 편하게 뭐 인사와 장기 원하시는 거 꺼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 뭐가 있기는 했어요. 아니요. 그냥 편하게 인사를 하시고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참석할 수 있는 집에 다 같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 되셨었으면 좋겠고 또 많은 해답 찾아가셨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그림자이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장기자랑을 못해서 아쉽다는 마음이 있으세요? 저요? 네. 네. 아 네. 다음은 좀 준비해와야겠어요. 네, 지금 눈빛이 이렇게 빛나고 있는 걸 보니까는 뭔가 꼭 보여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1주년 상영회 때 그러면 보여주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녹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니도 그럼 같이 하는, 감독님도 같이 하는. 네, 유나 언니, 은정 언니 다 같이 하는 걸로. 네. 뭐 셋이 골든 같은 거라도 불러주는 걸로. 골든을 부를 수 있을까요? 은정 감독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유나 배우님의 마지막 인사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GV까지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두 번 그림자 아이 덕분에 보냈던 모든 시간들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경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얼굴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배우님 학답도 녹화가 돼야 되니까 그 1주년 상영회 때 장기자랑에 참여할 의사. 네, 1주년 상영회 때 셋이서 멋진 장기자랑을 하나 하는 걸로 약속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은정 감독님. 오늘 이렇게 일요일에 우리 배우님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GB에 자리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은 질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남은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도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독님도 하실 거죠? 두 분이 하신다면 저도 해야죠. 네, 그러면 저희 1주년 상영인데 한없이 밝고 철없는 유은정의 모습 기대해보도록 제가 페르소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사인회 같은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때? 사인회는 따로 없다고 하니까는 그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